안녕하세요. 사무실에 오시면 항상 즐거운 일이 생기는 이태원 즐거운 부동산입니다. 지난번에는 금년 7월 31일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 중 계약갱신 요구권의 법령 개정 내용과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계약갱신 요구권 중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그런 것을 사례별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갱신 거절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항 제1항 제1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두 번의 차임, 월세를 내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차임의 연체가 반드시 이익이 연속될 것을 요하지 않고 정합해서 전체적으로 2달, 쉽게 이야기하면 2달분 연체하면 된다. 즉 임차인이 1월분, 2월분 월세를 연속해서 연체한 경우, 또는 1월을 연체한 후 2월, 3월에는 지급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이런 경우도 다 갱신거절사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도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 즉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남은 사람을 댔거나 하는 해서 계약한 경우, 또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 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 목적이 아닌 다른 경우로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랄지 이런 거 실제로 주고 이사를 가기로 했다. 단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는 일반적인 보상은 제외한다. 임차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임대인이 돈을 준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 즉 세상자에게 전대해서 목적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 이런 경우는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즉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이 동의 없이 무단 중개축하고 개조하고 또는 고의로 파손한 경우, 또 임차인의 중과실, 화재가 났달지 이런 등에도 화재로 인해 주택이 파손된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주택이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졌다 이거죠. 파손이 됐거나 뜯었거나, 그래서 멸실됐을 때는 멸실되어서 주거기능이 상실하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 다음 일곱 번째,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로 뭐 재건축, 또 다시 이 건물을 새로 신축하겠다,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또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해서 언제 청구할 것이다. 또 이런 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죠. 뭐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고지해야 된다. 주택이 너무 낡았다든지 훼손돼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갱신거절할 수 있다. 또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뭐 도로가 나서 이렇게 철거가 된다든지 또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임대인. 여기에는 임대인의 직계 존속과 비속이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로 살겠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과도하게 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너무 인테리어 한다고 그러는데 벽을 허물거나 해서 원상 회복이 곤란할 정도로 될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임대차를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직접 입주를 이유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갱신 거절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2년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갱신 거절함으로써 2년간 계약을 못했다. 그러면 2년 기간이 되겠죠. 2년 기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손해배상 예정에 손해배상이 예정이 되어 있어 또 합의를 했거나 예정이 명백하다면 그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에서 정했습니다. 법정 손해배상 예정이 중 가장 큰 금액. 어떻게 정했느냐?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 월세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전세가인 경우에는 그 전환 비율로 법정으로 전환이 4%가 되어 있죠. 4% 전환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월세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해서 얻은 월 단위 새로 임대인에게 이제 받은 금액하고 종전에 그 월세하고 차액에 2년분 해당하는 금액, 요 금액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변상을 해야 합니다. 그에 갱신거절 인해 입장이 손해액이 있다면 그 손해액을 배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 경우를 보면은 정당한 사유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그 어떤 경우냐. 가령 실거주를 하던 직계 존속이 갑자기 사망해서 집이 비었다 할지,
또 실거주 중, 본인이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정으로 떠나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집이 비니까 할 수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음에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거짓말하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 거주가 허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 사람이 임대인한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세대주 열람을 해야 되는데 관계가 없는 사람은 열람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범위를 확대하거나 확정일자 등 열람 범위를 확대하도록 관련 개정을 고칠 예정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정이 돼야만이 그 집이 실제로 임차인이 되는 누구냐,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후에 공실로 비워둔 경우에, 공실을 내버렸다 이죠. 이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느냐. 네.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즉 민법에 의해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야 되겠죠. 이런 경우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정 손해배상 책임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 주택 수선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잠시 비워뒀다거나 또 거주하던 직계조정이 사망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공실을 둘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요건 중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달치, 수선을 한 달치 공실이 되거나 또는 살다가 직계손속이나 또는 비속에 살다가 사망해서 불가피하게 공실일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음,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법인 소유죠. 주택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인이 좀 살겠다 이래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경우죠. 불가능합니다.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실거주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경우에 사례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참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